2005년 그녀는 다윗 왕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윗성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채굴 활동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대부분의 채굴 작업은 지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솔로몬이 기원전 10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흥미로운 인물이다. 3000년 동안 예루살렘 언덕 아래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너무나 철저하게 감춰져 역사조차 잊어버린 듯한 비밀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부유했던 왕 솔로몬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표식도 기념비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조차 없었습니다. 수많은 탐험가, 기사, 고고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다윗성 유적을 찾아 헤맸지만 허탕만 쳤고 전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풍우가 다윗성 인근의 땅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기바티 주차장과 다윗성 국립공원 발굴 현장에서 터널, 인공방,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봉인되어 있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이곳이 과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와 지혜를 지닌 왕의 안식처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와 함께 묻힌 비밀은 우리가 역사와 성서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역사를 다시 쓸 뿐만 아니라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지하의 어둠 속으로 그리고 발견의 여정으로 나아가 솔로몬의 마지막 안식처와 세상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비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사라진 왕 솔로몬. 이 발견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솔로몬이 실제로 누구였으며 그가 고고학적 기록에서 사라진 이유가 왜 100년 넘게 연구자들을 괴롭혀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경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한 유명한 다윗 왕. 그는 젊었고 아마도 10대였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용맹한 왕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국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고대 세계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왕국으로 탈바꿈시켰다. 첫 번째, 성전을 짓는 데만 7년이 걸렸습니다. 레바논에서 수입한 삼나무로 지어진 이 걸작은 햇빛에 반짝이는 금박 장식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로 만들어져 모르타르가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이 건물은 언약궤를 모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야망은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역망은 당시 알려진 세계 전역에 뻗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오이르와 타르시스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땅으로 배들이 항해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곳을 아프리카, 또 어떤 학자들은 인도나 심지어 스페인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상아, 금, 원숭이, 그리고 이국적인 물건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팀나 계곡에는 솔로몬 시대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구리 광산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채굴된 풍부한 자원은 오늘날까지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팀 너트파크의 레인저인 론 번스타인의 안내로 이 멋진 곳들을 둘러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명성은 전설이 되었다. 두 여인이 같은 아기를 낳았다고 주장하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진짜 어머니를 밝히겠다고 제안한 이야기는 그를 고대 근동 전역에서 정의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시바 여왕은 향신료, 금, 그리고 수수께끼로 가득 찬 대상들을 이끌고 10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여행하며 그의 뛰어난 이술하는 지성을 시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소문으로는 그의 지혜와 부의 절반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선언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비범한 왕이 죽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단 한 구절로 언급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는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성에 묻혔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장소도 기념비도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에게 이러한 침묵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순례자들이 수세기 동안 찾아온 전통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후대 왕들은 그들의 통치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명한 왕이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무덤이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정복 당시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침략자로부터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추측했습니다. 소수의 이들은 무덤에 너무나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절대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3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모두가 놓쳤던 문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000년 묵은 미스터리를 풀어낸 결정적인 단서는 극적인 발굴 작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삽 하나와 꿈을 가진 모험객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가장 의외의 장소, 예루살렘의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에밀리 카터 박사라는 여성이 거의 지루하게 들릴 법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 기록을 읽는 것이었죠. 세금 기록, 고대 히브리 행정 문서는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흘끗 보고 지나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박사는 보통의 고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놓치는 것들을 발견하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녀는 바스러지기 쉬운 두루마리와 빛바랜 잉크를 몇 주씩 들여다보며 남들이 간과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재정 기록 속에서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다. 바로 지불 내역이었다. 상당한 액수의 자원이 의도적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곳으로 보내지고 있었다. 잠시 생각해보라. 고대 관료들은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죠. 누가 무엇을 지불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왜 보냈는지까지. 제국은 그렇게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지불 내역의 목적지는 공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훼손된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 행정부에 누군가가 미래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한 곳으로 막대한 자원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들을 둘러싼 표현은 신중하고 거의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눈앞에 무언가를 숨길 때 사용하는 관료적인 조심성처럼 말이죠. 카터는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접근할 수 있는 같은 시기에 모든 문서를 모았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지불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각조각 하나씩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이 의문의 지불금들은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시기, 즉 솔로몬 왕 통치 말년과 그의 사후 직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정황상 단서들은 실환에 가파르고 험준한 언덕 한 곳을 가리켰다. 그 모습은 느리고 꾸준하며 보는 이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이 건물을 집처럼 만들어주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고대 다윗성, 바로 외곽에서 말이죠. 자, 이제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발굴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100년 넘게 그곳을 발굴해 왔습니다. 모든 주요 기관에서 팀을 파견했고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지표면을 스캔하고 측량하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실환의 이 특정 산비탈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는데 지형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석회암이 장비를 파괴했고 불안정한 토양은 붕괴 위험을 초래했으며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경사면을 살펴보고 위험도를 계산한 후 그냥 떠났다. 카터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팀은 단단한 암석을 투시하고 돌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지도화할 수 있는 지표 특과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경사면에 자리를 잡고 매주 스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형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장비가 고장났다. 날씨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었다.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방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레이더에는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바위, 흙,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침식되어 온 산비탈에서 예상할 수 있는 지질학적 혼란뿐이었다. 팀원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서류상의 기록이 막다른 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돈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카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맥을 만들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언제쯤 작업을 중단하고 더 유망한 장소로 옮겨야 할지에 대한 조용한 대화들이 오갔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연이 개입했다. 예루살렘에 갑작스럽고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거리를 강으로 만들고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폭풍우였다. 다음 날 아침 카터 박사팀이 현장에 돌아왔을 때 비탈면이 변해 있었다. 물은 흙 속에 새로운 물길을 파냈고 비탈면의 한 부분에는 폭풍우 전에는 없었던 얕은 함물지가 생겨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풍경에 난 흉터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주변 지형과 어울리지 않았다. 너무나 규칙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었다. 그들은 레이더를 그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위에 놓고 다시 스캔했다. 결과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측정값은 무작위로 형성된 지질 구조가 아니었다. 터널, 직선, 직각, 오직 인간이 만든 것뿐인 통로들이 비탈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굴 시스템이 아니었다. 자연적인 침식으로 생긴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통로들을 파놓고는 3000년의 역사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갈 정도로 완벽하게 숨겨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팀을 진정으로 소름 끼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터널 시스템은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방어되어 있었다. 스캔 결과 침입자를 속이기 위해 고안된 가짜 입구,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을 가두는 막다른 통로, 그리고 무너지도록 설계된 듯한 구조물들이 드러났다. 이 시스템 전체는 만약 잘못 건드린다면 아무도 찾지 못하길 바라며 파놓은 무덤이 아니었다. 도굴꾼을 예상하고 그들의 실패를 무시무시한 정밀도로 설계한 무덤이었다. 카터 박사는 정문으로 추정되는 곳 근처에서 발견된 비문 조각들을 몇 주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 상징들은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들어오는 자에게 보물을 약속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30세기 동안 눈앞에 있었지만 감춰져 있던 숨겨진 문을 조용하고 은밀하게 가리켰다. 그 순서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지나쳐 갈 것이다. 비에 흠뻑 젖은 비탈길에 서서 장비에서 터무니없는 수치가 삐삐거리는 소리를 듣던 카터 박사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깨달았다. 솔로몬의 잃어버린 무덤의 미스터리가 미해결된 이유는 무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무덤을 지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무언가를 숨겼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발밑 어딘가 가짜 통로와 무너진 장치들, 그리고 3000년의 침묵 너머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세심하고 정밀한 공학적 설계로 봉인되어 있어서 봉인한 사람은 다시는 열리지 않도록 의도했을 것이다. 서류상의 단서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기술은 지구가 감추고 있던 것을 드러냈다.
이제 이 발견이 역사를 새로 쓸지 아니면 그 시도 자체가 실패로 끝날지를 결정할 부분이 남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설계한 사람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분명했다. 봉긴을 깨뜨리다. 입구를 막고 있던 돌판은 단순히 무거운 것만이 아니었다. 잘못 열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통합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다. 팀은 곧 무력으로 열면 터널 벽에 내장된 붕괴 장치가 작동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원시적인 구조물이 아니었다. 이 입구를 봉쇄한 사람은 수세기가 지나서야 보편화될 공학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모든 가짜 통로, 숨겨진 장치,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모든 구간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카터 박사는 입구 근처에 새겨진 희미한 히브리어 표식에 집중했습니다. 그중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7줄, 7개의 상징이 첫 번째 성전의 7년 건축기간과 연결되는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시였습니다. 새겨진 문양들은 특정한 작업 순서, 즉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기계적 순서를 나타냈고,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구조물 전체가 영구적으로 닫혀버릴 것이었다. 연구팀은 레이저 매핑과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모든 홈, 모든 각도, 모든 잠재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기록했다. 3일 동안 그들은 거의 침묵 속에서 고대 석조 부품들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며 작업했고, 돌이 서로 긁힐 때마다 숨을 죽였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수천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먼지가 손전등 불빛에 공중에 떠 있었다. 터널 벽에는 이전 출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횃불 자국도, 후대에 사용된 도구 자국도, 최초 천장 이후 누군가가 이곳을 지나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들이 다가가고 있는 것은 폐쇄된 날 이후로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 마침내 돌파구가 나타났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통로에 울려 퍼졌고, 뒤이어 깊은 굉음이 들리며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돌판이 부드럽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의 얇은 틈이 드러났다. 그 틈에서는 아무 소리도, 퀴퀴한 공기의 흐름도 없었다. 3000년 동안 아무도 넘지 않았던 경계 너머에는 차갑고 고요한 칠흑 같은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카터 박사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손짓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의 무게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저 틈새 너머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은 결코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는 사실이었다. 봉인이 풀렸다. 역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들이 성경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보물창고, 손전등 불빛이 금빛에 닿자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서서히 드러나는 것도 천천히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었다. 빛이 밀폐된 방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3000년의 어둠은 성경 외에는 존재할 수 없는 광경 앞에 펼쳐졌다. 팀원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에 든 손전등을 떨며 전설을 물리적 현실로 바꿔놓은 무언가를 응시했다. 돌벽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교한 세공 솜씨는 마치 방금 닦은 듯 빛을 반사했다. 공기 중에는 믿을 수 없는 향기가 감돌았다. 시간의 흔적, 고대의 수지, 로마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어둠 속에 봉인되어 있던 향신료들. 방 저편에는 바닥에서 솟아오른 7갈래의 마노라가 서 있었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은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과 역사적으로 묘사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있는 복제품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마도 진품일 가능성이 높았고 여러 세대의 학자들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유물이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부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빛바랬지만 틀림없이 인도까지 이어지는 무용로를 가리키는 비단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섬세한 상하 조각품들은 역사 속에서 이름이 잊혀진 아프리카 왕국들과의 교류를 암시했다. 작은 보석 상자들 중에는 아직 뚜껑이 닫힌 것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에메랄드, 루비, 청금석이 박힌 귀걸이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밀봉된 톡이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자 사프란, 유향, 그리고 감귤류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한 향이 나는 향신료들이었다. 연구팀은 레이저 스캐너로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 사막이 3,000년 동안 보호해온 유물들이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움직임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즉시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유물에는 알려진 히브리어 또는 가나안어 문자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몇몇 유물들은 시대착오적인 양식을 보여주었는데 솔로몬 시대보다 더 오래되었거나 고대 이스라엘과 접촉해서는 안 될 문화의 영향을 받은 듯 하였다. 혹시 후대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더해 점점 늘어나는 보물 더미에 추가한 것일까? 이 방은 고대 어느 시점에 누군가 드나들었다가 다시 봉인된 것일까? 질문은 답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주변의 방대한 규모에 압도된 한 고고학자는 카터 박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이건 대형 박물관을 마치 헌옷 가게처럼 보이게 하네요.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 무게감이 너무나 컸다. 이 방에는 청동기 시대 교역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많은 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심층적인 재발견이 약 3,300년 전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부와 고대 장인 정신이 깃든 유물들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연구에 매진될 보물들을 목록화하는 동안에도 모두가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마지막 방이 아니었다. 현관에 불과했다. 더 깊은 곳에 무엇이 묻혀있든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벽에 새겨진 단서들은 그들이 이제 막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임을 암시했다. 상징과 불길, 황금빛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은 벽에 새겨진 글귀였다. 횃불빛이 돌 위를 비추자 고대 이스라엘 미술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조각들이 드러났다. 단순한 장식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건축 설계도를 연상시키는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 기원전 10세기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수학적 비율.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절대적인 정밀도로 새겨진 날카로운 별 모양의 인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인장은 솔로몬의 개인적인 표식에 대한 고대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왕실 상징이 아니라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힘을 지배하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중세 문헌에서는 이를 솔로몬의 인장이라고 부르며 영혼을 속박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전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벽에 새겨진 인장은 부인할 수 없이 실제하며 부인할 수 없이 고대의 것이고 부인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뿌리를 둔 모든 종교 전통에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솔로몬 왕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장을 둘러싼 수학적 문양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한 고고학자는 몇 시간 동안 그것을 연구한 후 이것은 훨씬 후대 시대에나 볼 수 있는 고급 기하학, 비율, 구조 계산입니다. 우리의 연대기가 잘못되었거나 솔로몬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빽빽한 히브리어 문자가 새겨진 점토판들이 쌓여 있었다. 어떤 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고 어떤 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 거의 새 것처럼 보였다. 한 점토판에는 성전의 크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열왕기상에 거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일치하여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온 성경 기록을 물리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다른 점토판 하나는 유독 눈에 띄었다. 그 언어는 낯선 방향으로 흘러갔고 구조는 알려진 문법 규칙을 깨뜨렸다. 그것은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숨겨진 지식과 연결된 열쇠라는 것을 언급하는 암호화된 지시처럼 읽혔다. 카터 박사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중세 필사본에는 솔로몬의 열쇠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는 의식, 암호, 금지된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문서였다. 주류 학계에서는 항상 이를 후대의 허구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솔로몬의 실제 통치 시대로 추정되는 이 밀폐된 방에서 바로 그 용어가 돌에 새겨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상자를 발견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구석에 현대식 기내용 가방만 한 크기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묵직하고 무거우며 금속 걸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방벽을 장식하고 있던 것과 같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경첩도, 눈에 보이는 자물쇠도, 열 수 있는 명확한 장치도 없었다. 팀원들은 상자에 손대지 않고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 용기에 무엇이 들어있었든 간에 이 무덤을 봉인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곳에 놓아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어쩌면 솔로몬에게 귀속되는 최초의 지혜서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이 무덤이 언약궤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했는데 언약궤의 행방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궤짝이나 그 안에 새겨진 상징들. 학계는 들썩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솔로몬의 실존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즉시 반발하며 비문이 너무 정교하고 완벽해 보여 고대 유물처럼 보이도록 후대에 만들어진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학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논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솔로몬 발견부터 성스러운 사기극까지 다양했습니다. 카터 박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조사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돌 아래에는 3000년 동안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물, 비문, 그리고 지식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봉인된 방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 그 신비로움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선조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켜온 것을 우리가 밝혀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진정 솔로몬의 무덤이라면 그 안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문명의 흐름을 바꾼 왕의 지혜, 부, 그리고 권력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그 상자 속 내용물이 역사, 신앙,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식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고대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 모든 유물, 모든 비문은 역사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무덤이 마침내 드러낼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